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그 전생을 볼 수 있냐고 가끔씩 질문을 받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 상단전이라는 그 영안이라는 또는 제 3의 눈이라고도 하죠. 저는 요 3의 눈이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능력이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감정들이나 마음들이나 전생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몸이 있죠. 우리 여기 정신 머리라는 데가 있고 이 목도 있고 상체도 있고 골반 다리가 있단 말이죠.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사실은 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라는 말 단어 들어보셨죠? 그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무의식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들, 살면서 느꼈던 감정들, 마음들, 전생에 살았던 삶들까지도 모두 담겨 있어요. 그게 이 몸이라는 곳이 담겨 있고, 이 몸이라는 곳이 곧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 그 상대방한테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상단전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게 돼요. 뭐 상단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에너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딱 가면서 이제 상단전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이 이렇게 읽어지게 되면서 감정이나 전생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 신이 와서 어떤 신내림을 통해서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이거를 갈고 닦고 내면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는 기술연도 하면서 조금씩 저의 능력이 깨어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런 능력도 무시는 못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이런 능력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번 생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펼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있는 마음, 이 몸이라는 무의식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전생의 삶들이 삶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스토리들이 이번 생에 비슷하게 펼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 지금의 삶과 좀 많이 비슷해요. 어, 그 이번 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또는 이제 자기 감정이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이나 이 마음을 잘 모르거나 또는 현재 삶을 인식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다라는 거. 저는 없는 거를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요 능력을 가지고 감정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제가 전생과 그런 업장들을 정화하는데도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생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생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생을 아는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 전생을 알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이 현재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 전생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저런 남편을 저런 아내를 이런 자식을 또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건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나 이 삶이 궁금해서 전생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가 현재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참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전생을 알면서 도움이 되는 이유가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상담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정화 지도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런 것들을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전생이에요, 하나가. 전생을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전생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전생의 스토리, 전생의 삶, 전생의 마음가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그거를 이제 업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전생을 읽어드리면서 이거를 전생의 자아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의 이 현재 의식에 이성의 나가 있단 말이죠. 이성의 나도 있고 이성의 나가 아닌 내 몸 안에 전생의 자아라는 또 다른 나도 있어요. 그거를 뭐 다중인격이냐 뭐 다중자아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생의 자아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전생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 그 중에서 전생 중에서도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생이 있어요. 일종의 대전 전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전생에 살았던 글의 삶, 그때 살았던 삶, 그 다음에 마음가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번 생에 가지고 와서 되풀이를 하게 돼요. 되풀이를 하게 되거나 그게 업장을 지었으면 업장을 갚기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것들을 알게 되면 내 삶을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도움이 된단 말이죠. 전생을 알 때는 그래서 전생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는 꼭 저한테 상담을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나 상담을 받을 때도 전생에 뭐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뭐 멋지게 살았냐 이런 걸로 보려고 하지 말고 부자로 살았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 거지로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생을 보면 때로는 잘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못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가난으로, 여자로, 남자로,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도 삶을 사는 전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듯이 저도 그 내용과 똑같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중요하다. 전생을 보다 보면 예전에는 1차 전쟁, 2차 전쟁, 전쟁의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이었던 그런 전생들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리딩을 해보면 똑같이 이제 살인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에 구성되는데 많은 요소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을 치러서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쟁을 한 삶은 그래도 다음 생에는 크게 그게 업장으로 작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중요성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서도 어쨌든 자기 기준에서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살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빼앗으면서 전쟁할 영혼들은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안 좋게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전에 리딩을 통해서 전생 리딩을 통해서 많은 검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리딩을 통해서 정말 그게 맞을 수 있다라는 정말로 이렇게 공감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이거를 에너지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과응보 법칙은 에너지 법칙이다.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남한테 행한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먹은 만큼 배가 불러지고 운동한 만큼 건강해지는 것은 그냥 법칙이잖아요. 그죠? 나는 밥을 안 먹으면서 나는 배불러.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란 말이죠. 이념인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 법칙, 인과응보 법칙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게 정말로 이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 의식, 그런 이성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생 상담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무당이나 어떤 뭐 능력자라 하는 분들한테. 그럴 때도 항상 그런 전생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나요? 어떤 어, 뭐 나쁜 짓을 한 게 있나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나 자신을 알고 내 인생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생을 리딩을 할 때 항상 마음으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방금 얘기했듯이 나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무섭다. 사람 죽는 게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죽을까봐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문장으로 많이 읽어주게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이런 감정과 생각 때문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생을 통해서 마음과 감정으로 읽어드리면 현재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더 와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뭐 실패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실패도 종류가 있어요.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병으로 죽었어. 거기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다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 그럼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스토리로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는데 또 혼자 살게 되는데 또 거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미움과 질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독립적으로 힘을 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과정들이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발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 또 마음을 보면 사람을 믿지 않는 마음이 또 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믿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나는 절대 의지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생에 쭉 들어가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스토리들이 삶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현재 살아가는데 나를 이해하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삶, 기본적으로 이번 생을 보면 가정 환경을 볼 수가 있겠죠. 가정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부모와의 그런 관계나 그런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현재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알 수 있지만 결국 사실은 이번에 그런 가족과의 관계도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과 어떤 사연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번 생으로 그렇게 가족으로 맺어지고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도 사실은 어제하고 이어진 지금 삶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럼 어제는 뭐예요? 전생인 거예요. 어제의 삶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저께도 뭐예요? 전전생인 거예요. 전전생이 어제의 전생이 되는 것이고 어제의 전생이 지금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을 이루어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들어있는 것이고 현재가 곧 미래에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현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서 항상 내면을 보고 마음적으로 보는 그런 성찰, 자아 성찰적으로 계속 마음 공부를 하고 내면을 보고 내 삶을 보면 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면서 내 삶이 이해가 돼요. 내 삶이 이해가 되고 나를 이해하니까 상대방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